한국남동발전에서 오신 김명규 차장님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남동발전 디지털융합처에 근무하는 김명규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코엔 디지털 전환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회사 현황부터 4가지 카테고리인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발전소, 디지털 라이프, 디지털 신사업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은 2001년 4월 전력산업구조개편법에 따라서 한전으로부터 1개의 원자력과 5개의 화력으로 분할된 발전 전문 기업 중에 한 기업입니다. 현재 국내 전력 생산 점유율의 약 11.4%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은 경남 진주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인천의 영흥발전본부를 포함해서 5개 본부와 전국의 신재생 설비를 총괄하는 신재생 발전처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남동발전의 디지털 전환 전략 체계도입니다. 현재 저희 한국남동발전은 다양한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발전소, 디지털 라이프, 디지털 신사업이라는 4가지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 4가지 추진 전략에 맞춰 저희가 진행한 디지털 전환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은 디지털 전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디지털 전환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속해 있기도 한 그 ICT 기획부는 전사적으로 디지털 전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고요. 현재 다양한 직군 6명이 배치돼서 회사의 다양한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내부 임직원들의 마인드 전환을 위해서 사내 전문가 교육을 추진하고 디지털 앰베서더를 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요즘에 IT 산업이 저희 발전 플랜트 산업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기계, 화학, ICT, 사무까지도 ICT 신기술이 너무 많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중복 투자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는 중간에서 컨트롤 타워 해주고 중복되는 사업을 좀 걸러주는 약간의 IT 감사 역할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좀 부족해서 어쩌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그런 IT 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IT 신기술들을 검토하고 하는 역할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최근에 저희 회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상발전소 구현 사업을 제가 지금 작년부터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이따 말씀드릴 디지털 발전소 쪽에서 오늘 발표 중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는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고성능의 ICT를 도입을 했고요. 서버 안정성 향상 및 응답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비싼 ICT 설비를 도입해서 응답 시간을 최소화했고요. 또 3원화된 ICT 센터를 본사 중심의 통합 ICT 센터로 재구축하고 또 한 개의 DR 센터를 별도 구축을 해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존의 ERP 시스템을 인메모리 기반 ERP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극대화하고 사용자 업무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계속 넘어가지네요. 또 한편으로 클라우드형 서버 가상화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요즘 클라우드가 하도 대세긴 한데 이 클라우드가 지금 필요한 이유는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이고 공기업이다 보니까 수많은 중소기업들하고 함께 협업을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정부에서도 R&D 사업에 관련해서는 저희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내려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과 R&D 사업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개발 과제가 수행할 때마다 별도의 시스템 인프라가 서버나 네트워크나 이런 게 5억짜리 사업, 7억짜리 사업, 작게는 3억짜리 사업 때마다 하드웨어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구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게 다 유유자원이 돼가지고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가상 서버를 자체적으로 구현을 했고요.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연구과제 때마다 서버나 네트워크가 바로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사업도 빨리 추진되고 구매 비용도 절감하고 이런 경제성하고 효율성이 있어서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회사가 이렇게 하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전 전체 전력그룹사가 통합으로 한 1,0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전체 그 IDPP라는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그것도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LT망, Private LTE망을 구축해서 ICT 인프라를 고도화한 사례입니다. 지금 이제 인프라 관련된 걸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한국 남동발전에서 운영 중인 발전소는 국가 중요 보안 시설로서 무선 네트워크 사용에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선 네트워크 방식인 와이파이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유선 네트워크 설치가 곤란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장소에는 뭐 센서나 CCTV 등이 현장에 있으면 무선 네트워크망을 활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제공되는 어떤 보안이 담보된 프라이빗 네트워크망을 전사적으로 일단은 리스를 했고요. 그래서 그 프라이빗 LTE망을 토대로 어느 장소든 네트워크가 필요한 장소라면 사내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발전소입니다. 디지털 트윈의 정의는 상당히 다양하고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디지털 정의에 더해서 저희 한국 남동발전만의 디지털 트윈을 정의를 하자면 실제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가상 발전소를 만들고 그 가상 발전소를 3D 기반으로 일단은 인프라를 구축을 했는데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AI 기능이나 뭐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최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생산하는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고 또 가상으로 만든 디지털 발전소는 데이터와 정보, 지식을 생산해내는 어떤 스마트 발전소 구현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보시는 거는 디지털 트윈 구성안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방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살아있는 데이터를 정보와 지식을 연계해서 가상의 디지털 발전소를 똑같이 구현한 다음에 최적의 발전 운전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지식을 생산해내는 구성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 트윈 기술 보고서에 명시된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입니다. 성숙도 모델을 보면 저희 남동발전은 이 5가지 단계 수준의 레벨 중에 현장 여건하고 그 비용 효과 측면을 고려해서 3단계까지인 동적 디지털 트윈을 목표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단계, 5단계는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뭐 자동화랑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다 판단하고 3단계를 목표로 추진을 하였고요. 이 추진 목표를 토대로 어떤 디지털화된 발전소 제공으로 쉽게 운전 가능한 미래 발전소 구현으로 이제 목표를 정하고 이걸 기반으로 저희는 총 4단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 22년에는 영흥발전본부 5, 6호기를 대상으로 그 1단계인 시범 구축을 일단 완료를 했고요. 올해는 2단계를 지금 추진 예정인데 올해는 1단계 했던 그 시범 구축한 설비에 현장 사용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취합을 해서 현장 의견을 반영을 해서 코엔형 디지털 트윈 표준 모델을 올해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토대로 3단계는 완성된 그 디지털 표준 모델을 곧 있으면 이제 저희가 LNG 복합도 신설하고 LNG 건설을 들어가는데 그때 RFP에 반영을 해서 건설 단계 초기에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디지털 트윈 표준 모델을 그대로 RFP에 반영해서 입찰을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국내 에너지 산업 신사업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설명한 단계 중에 그 작년에 추진했던 1단계 시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시범 사업은 기운영 중인 발전 운영 기술을 통합한 디지털 트윈 시범 구축 모델 개발을 목표로 추진을 하였고요. 대상 호기는 남동발전에서 가장 최근에 준공된 대형 발전소인 영흥 5, 6호기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축 범위는 영흥 오리코기가 전체 한 3만여 개의 파츠가 있는데 그 중에 주요 설비인 터빈하고 보일러 한 860여 개를 우선 선정해서 시범 구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또 연계 대상 시스템은 현재 발전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엄청 다양한 시스템들이 운영 중인데 그 중에 핵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한 10개의 주요 시스템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계를 먼저 해보았습니다. 코인 디지털 트윈 1단계 사업 추진 세부 현황을 설명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은데 크게 8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해서 추진하였고요. 제일 먼저 3D 모델링을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 분류 체계를 표준화하고 다음으로 발전 설비와 해당 설비의 도면 그리고 그 설비에 그 연계된 프리즘 센서를 서로 링크되도록 데이터를 매핑한 게 가장 큰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뭐 3D 스캐닝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발전소 안에가 엄청 복잡합니다. 뭐 철골 구조물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를 가상으로 똑같이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런 3D 스캐닝으로 현장 곳곳을 다 스캐닝하면 가상화 3D 모델링이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 3D 스캐닝 된 거에 3만 개로 다 파츠를 똑같이 구분을 해서 그 3만 개 기준은 현장에 달려있는 센서들입니다. 계측기 센서, 온도 센서, 뭐 진공 센서 이런 기계들의 센서가 붙어가지고 그 기계 부품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파츠들입니다. 그거를 3D 스캐닝한 다음에 센서하고 연동된 것들을 다 자른 다음에 그 3만 개를 최종적으로 살아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상화로 옮겨오는 게 이번 2단계의 디지털 트윈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단계 때는 일단 터빈하고 보일러 860개만 저희가 이제 시범 구축을 한번 센서를 해봤고요. 상당히 뭐 데이터 연계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가 시스템들이 저희가 이제 기존의 거에 뭐 이런저런 시스템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UI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UI를 일단은 하나의 UI로 다 통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의 추세고 뭐 카카오처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모든 걸 접속하고 싱글 사인온으로 로그인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런 UI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구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도 이제 이번에 기존에 온라인으로 유선으로 하고 있던 거를 PLT망 아까 설명드린 PLT망을 활용해서 패드를 가지고 현장 돌아다니면서 디지털 트윈에 접속할 수 있게 어떤 모바일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망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국책과제나 여러 가지 R&D 사업을 했는데 그 R&D 사업들 과제들을 이 디지털 트윈에 연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VR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홍보 목적으로 VR 사업을 하나 했는데 그거까지 한 게 1단계 사업의 내역입니다. 다음은 영흥 오르코기를 대상으로 3D 모델링을 구현한 화면인데요. 실제 발전소하고 똑같은 구조와 설비 그리고 크기로 3D 모델링을 구현했고 1단계는 약 3만 개의 세부 파츠 중에 한 1만 개 정도의 3D 모델링만 우선 객체를 구현하였습니다. 앞장에서 보여드린 3D 모델링의 설비의 그 P&ID 도면 그리고 설비 태그 간 연관관계를 정의하고 매핑 테이블을 구축을 하였는데요. 이제 P&ID 도면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도면들은 대부분 다 PDF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PDF를 그냥 웹으로 HTML5 기반의 웹 도면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도면 안에 모든 심볼들이 다 웹 형식으로 하나하나가 마우스를 대면 살아있는 링크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클릭을 하면 3D 설비로 도면이 바로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도면 보고 설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웹도면으로 PDF를 웹도면으로 구현해 놨기 때문에 도면을 보다가 도면의 심볼을 클릭을 하면 바로 3D 가상화된 현장에 그 파츠에서 깜빡깜빡하면서 그 현장으로 가고 그 파츠를 클릭을 하면 그 파츠에 그 관련된 설비 기기력, 정비력, 관련된 모든 자재력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상화로 이렇게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하고 그런 센서들을 매핑을 해놨고요. 이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 사업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UI를 여러 가지 시스템들의 UI를 하나로 통합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일단 10개 시스템의
10개 시스템만 일단 1차적으로 통합을 했고 올해 2단계는 추가로 9개 시스템을 더 연동을 해서 총 19개까지 2단계는 연동을 하고 표준화 모델을 일단 만들 예정입니다. 1단계에 만들었던 걸 보면 이제 싱글 사인온 해가지고 다 각각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별도의 그 로그인 해야 되는 거를 일단 플랫폼 하나를 만들고 UI를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만 로그인하면 모든 시스템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뭐 인증 절차를 2단계 인증 절차를 거쳐서 로그인만 한 번 하면 모든 시스템에 다 들어가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UI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안전, 뭐 발전 운영, 예측 진단 관련된 시스템들이 이번에 연계가 되었고요. 세부 연계 이 화면들은 조금 이따 제가 페이지 하나하나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D 상세 도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파츠를 선택을 하면 그 파츠에 관련된 정비 이력, 기기 이력, 뭐 운전 정보, 자재 현황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이 통합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각각의 다른 시스템들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각각의 UI도 따로 있고요. 그렇게 별도로 보고 있었던 거를 이제 좀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면서 플랫폼 하나로 통합하고 이제 이렇게 바꿔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뭐 관련된 교육 동영상이나 뭐 현장에서 아까 뭐 3D 스캐닝 같은 걸로 360도 파노라마 사진 찍어서 현장 파츠 선택하고 그 파노라마를 선택하면 가지 않아도 뭐 신입 직원이나 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일단 현장 가기 전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먼저 사전 스캐닝을 하고 갈 수 있게끔 파노라마 사진도 많이 붙여놨고, 그 다음에 관련된 기존의 CD나 뭐 서버에서 놀고 있던 교육 동영상들 찾아서 보려면 쉽지 않았던 교육 동영상들 다 파츠마다 링크 시켜가지고 그 관련된 설비의 교육 동영상들을 이쪽에 링크 시켜서 그 파츠를 선택하면 도면도 볼 수 있고 교육 동영상도 볼 수 있고 3D 모델링도 볼 수 있고 그 현장의 위치에 360도 파노라마 사진도 볼 수 있고 그 부분에 CCTV도 볼 수 있고, 아무튼 모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링크해서 그 설비 하나를 클릭을 했을 때 관련된 시스템을 다 연계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현재 구현을 해놓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VR을 하나 도입을 해가지고요. 저희 발전소 앞에 그 에너지 파크라고 저희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관에서 이 VR 기기 2대를 놓고 가상 발전소를 구현을 해서 VR을 쓰고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시연할 수 있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상당히 신기하고 재미있게 보더라고요. 가장 만족도가 높은 이벤트 체험 중에 하나라서 뭐 발전소 홍보 효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시연 사례를 제가 동영상을 스크린 캡처해서 보여드린 건데요. 저희 인트라넷망 안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 메뉴를 찾아 들어가면 일단 영흥발전본부 첫 페이지로 들어오면 이게 지금 실제 보고 있는 디지털 트윈 저희가 구현한 화면입니다. 그럼 영흥 우르코기 마우스온 하면 그 설비에 관련된 기본 정보가 팝업으로 뜨고 이제 레이어를 찾아 들어가면 마우스 휠 줌인 줌아웃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이게 주요 설비인 터빈인데 터빈을 선택하면 그 설비에 관련된 설비 정비 이력, 기기 이력, 아까 360도 파노라마 사진도 볼 수 있게 해놓고 이게 PNID 웹도면이거든요. 보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좀 색깔이 좀 바뀌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도면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PDF 도면은 수정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외부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현장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설비 변경이 이루어지면 웹도면을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면 도면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웹도면 했고 도면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바로 설비로 찾아가지고 그 설비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구현을 해놓은 동영상입니다. 끝났나? 네. 마우스가 어디 갔어? 그리고 이제 2단계 추진 계획인데요. 2단계 사업은 1단계에서 연계한 그 정보 시스템을 이제 개수를 늘려서 기존의 도면은 280장만 연대했던 걸 2000장까지 늘리고 아까 말씀드린 센서, 터빈 보일러 위주의 1500개 센서를 3만 개 센서를 전부 다
링크를 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CCTV도 한 80대 정도 실시간 연계되어 있는 거를 전체 CCTV 한 344대 되거든요. 5, 6호기만 344대입니다. 발전소 전체 한 1,400대 정도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344대 정도 연계하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19종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기존의 뭐 AI 기능들도 추가하고. 이런 AI 기능들은 요즘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기본적으로 요즘은 AI 기능이 구현된 시스템을 안 가지고 들어온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거기서 선별을 해서 필요한 기능을 이제 이쪽에 링크를 걸어서 운영을 하는, 먼저 기본적으로 저희가 플랫폼을 구현을 해놨으니까 그 플랫폼에 이제 그런 신기술들이 들어오면 하나씩 적용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D 모델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한 800개 정도만 살려놨는데, 이제 이것도 3만 개의 모델 만들고 일단 3,000개까지, 나머지 서브 파티들은 이제 정말 배관 하나하나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 한 3,000개까지만 일단은 살려보자 해서 해놓고요. UI도 그냥 PC 데스크탑 위주의 UI에서 모바일 UI도 추가해서, 기존에 저희가 프라이빗 LTE망을 연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프라이빗 LTE망 이용해서 모바일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10개 이제 9개의 컨텐츠를 추가한 내용인데요. 뭐 CCTV나 뭐 메타버스 안전 체험이라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컨텐츠를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무선 플랫폼 구현 사례인데요. 일단 발전소 정비 중에 그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 사실 안전사고 예방이 제일 큽니다. 현장에 보통 저희가 외부 인원들, 어떤 오바울이라고 부르는데, 발전소 정비를 시작하면 한 1,000명에서 1,200명 정도가 발전소를 출입을 데일리로 합니다. 너무도 많은 인원들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빨간 모자 쓴 그 안전 감독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전사에서 안전에 관련된 안전 감독관들이 의무적으로 다 배정이 될, 하나하나 공사 구간마다 다 빨간 모자 쓴 그 안전 감독관들이 배정이 돼서 그런 분들까지 하면 1,000몇백 명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은 컨트롤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안전 위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트윈에 연계해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뭐 조끼, 안전고리, 뭐 밀폐 공간의 가스 측정 이런 것들을 다 디지털라이제이션 해서 이렇게 이쪽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한 사례인데요. 그러려면 먼저 망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해서 망을 이렇게 구현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 안전 플랫폼이라는, 이제 디지털 트윈도 하나의 플랫폼인데, 이 스마트 안전 플랫폼을 먼저 서브 플랫폼으로 만들고, 이 만들어 놓은 안전 플랫폼을 또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또 이렇게 엎어서 포함을 해놨습니다. 먼저 이제 스마트 안전 플랫폼은 기존의 프라이빗 LTE망, 이제 4G LTE망을 활용해서 발전소 안에서 무선망을 확립해 놓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관련된 시스템들을 무선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게 해놨고, 제일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이 비콘인데요. 현장의 조끼라든가 이제 각종 IoT 기기들의 이 통신을, 이 비콘을 현장에 곳곳에 설치를 해놔서 그 비콘을 통해서 센서들하고 PLTE망하고 서로 연계되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마우스가 PLT망을 구현을 하고, 여기에 이제 비콘이 현장에 최종 단말단의 이 비콘 스캐너들이 있어서 이렇게 뭐 페트롤하고 통신하고 안전고리가 걸려져 있는지 안 걸려져 있는지 비콘 통신하면서 실시간으로 이 사람을 한 명 한 명의 이 기기들을 다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하고, 설치를 안 했으면 알람이 계속적으로 안전 담당자들한테 패드를 통해서 띠링띠링 A3번 사람이 안전고리를 안 걸고 있습니다. 알람을 계속 보내줍니다. 사람이 다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는 안전사고 나면 가장 저희한테는 이슈가 큰 거기 때문에 안전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 관련된 것들, 이것도 지금 글씨가 좀 안 보이는데 다 안전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무전기도 지금 저희가
무전기도 사실 무전기 어플을 쓰고 있거든요. 무전기 자체가 안드로이드 9.0 운영체제고요. 안에 무전기 어플 그리고 관련된 이런 것들도 다 어플을 만들어서 이 어플 안에서 알람도 저희 핸드폰처럼 알람 띄워주고 모니터링 프로그램도 그 무전기 겸 모니터 겸 뭐 사내 전화기 겸 뭐 긴급 전화 겸 이런 식으로 무전기를 다양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디바이스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발전소에서 무선망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런 컨텐츠들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끼가 이런 내용인데요. 조끼에 비콘 센서를 달아 가지고 이제 이분이 현장에 어디 있는지 작업 공간이 A 작업 공간인데 왜 B 작업 공간에 B 작업 공간에 가면 바로 알람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찾으러 가는 거죠. 빨간 모자 아저씨들은 찾으러 가는 거죠. 절대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게 이렇게 수많은 안전 관련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고리 체결인데요. 현장에서 고소작업 같은 경우에는 고소작업 투입된 분들은 이 반도에 안전고리를 달아주는데 안전고리에 이제 블루투스 센서랑 이 비콘 센서가 다 달려 있습니다. 안전고리에 달려 있어서 특수한 안전고리인데요. 걸려져 있으면 녹색불이 들어오고 안 걸려져 있으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래서 각종 안전 순찰자와 감독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패드나 이제 무전기에 수신되는 어플을 통해서 수신을 하고 띠링띠링 알림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그런 조끼나 몇 번인지 이런 거를 사전에 다 부여를 받고 갑니다. 요거는 이제 비콘 통신을 하다 보니까 비콘이 너무 많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고 또 배터리도 이슈가 있고 해서 이런 비콘 안테나가 좀 잘 되게 특허 출원을 해서 현장에 비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통신을 잘 할 수 있게 이런 안테나도 개발을 해서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대용 가스 측정 시스템인데 이것도 이제 가스 측정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5개인가 여러 가지 가스 측정하는 기기들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하나로 복합으로 한 기기 안에서 가스 측정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이제 개발해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콘 통신을 해서 LTE망을 통해서 밀폐 공간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들고 가면 가스 측정하고 그다음에 조끼 입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이제 밀폐 공간에서 일하고 있을 때 계속 모니터링을 하죠. 그러면서 요 가스 측정기를 현장에 놓으면 계속 측정 정보가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장에 밀폐 공간 안전을 하고 있고요. 이 산업 현장에서 쓰고 있는 실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라이제이션 사례를 설명드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AI 영상 분석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CCTV에다가 이 화면이 좀 안 보이는데 뭐 안전모를 쓰고 있는지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위험한 공간에 있는지 기본적으로 불 이런 것들을 CCTV 영상에 AI 기능이 있는 서버를 영상에 붙인 거죠. 그러면 기존의 CCTV 녹화가 되고 있는 그 영상을 추가적으로 AI가 거기에 링크를 걸어가지고 이 영상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모 안 썼다. 그럼 바로 알람이 딱 넘어옵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그 알람이 계속 이제 무전기를 통해서 A3번분 지금 안전모 벗었습니다. 뭐 이런 거를 CCTV가 이제 영상 분석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많은 연구 개발하고 노력을 거쳐가지고 국정원 승인까지 받고 뭐 이런 영상 분석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희 남동에서 표준화해가지고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AI 영상 분석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이제 센서를 기존의 CCTV 영상에 뭐 이렇게 화면에 이제 입혀가지고 뭐 물 수위다 그러면 CCTV가 수위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화면에 같이 그거 이렇게 몇 메타인지 밑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수위를 같이 표시를 해주는 거죠. 기존에 수치로 보고 있고 영상으로 보고 있는 거를 두 개를 하나로 합친 겁니다. CCTV 영상에 이렇게 입혀서 정보를 그 계측기 수치를 같이 보여주는 게 상당히 현장에서도 반응이 좋고 두 개를 보지 않고 한 번에 그 영상 하나만 보면서 수치도 보고 화면도 보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바로 알림이 전송되게끔 이렇게 구현을 해놔서 이게 상당히 현장에서 운전원이나 뭐 운영하는 측면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AI 기능들 최대한 집어넣고 이런 사례가 있고요. 저 사례 위주로 일단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IDPP라고 인텔리전트 디지털 파워 플랜트라고 저희가 지금 한전 그룹사 5개 발전사하고 한전하고 해서 한 1,000억 정도 들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인데 기존의 발전소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사업들하고 비슷한 어플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클라우드 서버를 하나를 구현하고 그 클라우드에다가 자기들이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된 어플들을 그쪽에다 집어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거 우리한테 써먹을 수 있는 어플이네 하면은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해서 그 어플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게. 그 어플들은 다 중소기업하고 R&D를 거쳐서 만든 것도 있고 국책으로 만든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은 중소기업도 한 발전사만 이렇게 도입했던 거를 여기다 올려놓으면 다른 발전사들이 활용하고 커스터마이징하고 또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 IDPP를 상당히 지금 발전사에 관련된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어플들을 계속 개발을 해낼 거니까 이렇게 이제 저희가 IDPP를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가상 발전소를 구현하고 가상 발전소에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연동하고 그 하나하나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안전하고 산업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뭐 디지털 전환 사례로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디지털 라이프는 짧습니다. 이거 사무실에서도 저희가 이제 디지털 라이프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뭐 챗봇 같은 거 개발해서 뭐 N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챗봇으로 뭐 얘기하면 전화 걸어줘, 전화번호 몰라도 누구누구 어느 부서 뭐 김명규 전화 걸어줘 그러면 바로 전화가 뭐 걸러지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거 뭐 출장 관련된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 챗봇으로 하면은 알아서 자기가 RPA 연결해 가지고 출장 관련된 기본 폼을 좀 작성하게 해준다든가 뭐 쉴이나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테스트로 한번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면서 디지털 전환한다고 오피스에다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고요. 요게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글 문서 편집기 있잖아요. 그 여러 명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거. 요게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뭐 주간 업무라든가 월간 업무라든가 회의 자료 같은 거 공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개개의 출력을 하지 않고 저희가 구글 문서 공유 시스템처럼 제가 한참 작성하고 있으면 옆에서 갑자기 글자가 쪼르륵 하면서 작성이 되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같이 그 문서 하나를 동시다발적으로 연동을 해가지고 문서 하나를 만드는 뭐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통 회의 자료 같은 거 만들 때 회의 자료 취합할 때 한 명이 이렇게 회의 페이지를 개설하면 여러 부서에서 붙어가지고 이제 그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는 이런 작업에 많이 활용되는데 초반에는 좀 위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도 좀 활용이 좀 힘들어 하더니 요즘에는 잘 활용하십니다. 이게 자고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 좀 사용률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한 2년 좀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그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도 하고 있고 해서 종이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A4 구매량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PA 사무 공간에도 RPA를 도입을 해가지고 RPA는 이제 로봇 프로세스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단순 반복적인 일상 업무에 저희가 RPA를 적극 도입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도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있으면은 무조건 줘라. 그러면 어차피 RPA는 뭐 개발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희 지금 신재생 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서들,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 있는 거 RPA를 금방금방 하더라고요. 한 5, 6개월 정도 되면 기존에 사람들이 일일이 수기로 하고 워딩하던 거를 소프트웨어 로봇가 알아서 다 전환해줘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담당자가 할 일이 없어져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길 만큼 RPA가 상당히 효율적이구나. 나중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무실에서 저희가 공공기관인데도 샘플로 도입을 해봤더니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걸 저희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회사 내 디지털라이제이션 중에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RPA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현장에서는 기계가 이렇게 자동화된 기계들이 요즘에 많이 되고 있잖아요. 요즘에 택배도 보면 물류센터 다 기계로 해가지고 뭐 옮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충분히 그
자동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워크스루 안면식께서 앞에 출입할 때 발전소는 출입 절차가 복잡한데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는 민원이나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요 안면인식기에 인공지능을 또 마찬가지로 도입을 해가지고 여러 번 출입한 사람들은 이제 안면인식이 더 이제 빈번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많이 출입한 사람이네? 라고 인공지능에서 저기서 걸어오는 순간부터 벌써 이 사람은 문 열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들어오면 그냥 0.5초 만에 문 탁 열어주는 뭐 이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안 온 사람들은 조금 더 얘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열어주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인공지능이 결국은 학습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자주 출입한 사람들은 뒤에 있어도 그 사람을 인식을 하더라. 뭐 이런 거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오피스라고 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보안 때문에 PC를 2개를 쓰고 있어요. 아까 인트라넷은 업무망, 그다음에 인터넷 접속에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망에서 1인 2PC를 사무실에서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한번 우리가 스마트 오피스를 만들어 보자 해서 한 100대만 올해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트북이나 패드로 2가지 망을 동시 접속할 수 있게. 요것도 국정원 승인까지 일단 받았어요. 국정원 승인 받는데 보통 6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산업부 국정원 승인 받고 이게 하게 되면 이제 5G망 사무실 이제 저희 본사 같은 경우에 5G망 구현하면 5G망 안에 이제 패드나 뭐 노트북으로 2가지 망 처음에 들어올 때 시모스나 요 단계부터 보안 인증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인증 절차가 끝나면 업무망이나 인터넷망으로 이제 전환해서 2개의 운영 체제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망을 서로 이제 망 분리를 해가지고 인터넷망을 접속할 수도 있고 업무망도 접속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저희가 노트북을 연결해서 또 전화기도 여기 전화기 기능도 넣어가지고 이제 기존에 저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어플에 사무용 전화기를 연동을 하면 이제 사무실 전화기도 있지만 이제 핸드폰 자기 개인 핸드폰에 사무실 전화기가 연동되게 요거는 사실 뭐 삼성이나 다른 데도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도 이번에 올해 한번 저희 공공기관이지만 한번 도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개인 PC들 다 PC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잖아요. 요걸 이제 이렇게 하면서 클라우드를 저희 기존에 사실 클라우드가 있어요. 이제 그 클라우드가 이제 공간이 놀고 있으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PC들 데이터를 다 클라우드로 바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클라우드를 한번 해보려고 100대만 샘플로 일단은 올해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잘 되면 내년에 전사로 확대해서 한 3,000명 되는 직원들 이제 다 이렇게 클라우드화 넘어가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뭐 메신저나 화상회의 저희 자체적으로 구현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 자체 메신저 지금 저희도 메신저 쓴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뭐 작은 그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 디지털 신사업인데요. 요거는 저희 시간이 많이 오버되고 예. 그럼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